누구야? 이 시간에. 아버님, 오랜만이네요. 하영이가 명문대 붙었다면서요? 은주. 어떻게 여길? 19년 만에 웬일이야? 그 아이, 아버님 손녀도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키웠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뭐라고? 하영이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내 아들 혈육이야. 증명해 보세요. 재훈이 사고 전에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었어요. 이제 하영이는 내가 데려갈 겁니다. 제 이름은 정순입니다. 올해 68살이고 공장 근로자로 35년간 일하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3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외아들 재훈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으로 시세 5억 원 정도 되는 제 유일한 재산입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1억 5천만 원이 전부였지만 국민연금 월 150만 원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녀 하영이는 이 제 20살, 이번에 명문대에 합격한 제 자랑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퇴직 전 저는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들 재훈이 결혼하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훈은 결혼 2년 만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 은주는 손녀를 낳은 지 6개월 만에 새 삶을 찾겠다 하며 도시로 떠났습니다. 19년 전, 은주는 제 손을 뿌리치며 이 시골집에서 더 못 살겠어요 라고 소리치고 떠났죠. 그때 저는 갓난아기 하영이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농사일과 공장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았고 허리가 아파도 하영이 우유 한 통 더 사주면 그걸로 행복했어요. 퇴직 후 5년, 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라며 마을 이웃들과 함께 기뻤죠. 하영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라고 칭찬했고 저는 그 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녀가 중학생 때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저는 밤새 병실에서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있잖아, 괜찮아 라며 달랬어요. 그때 하영이가 할아버지, 나 낫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때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이번 대학 합격은 제 평생의 보람이었습니다. 이 집을 손녀에게 물려주고 편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녀 합격 소식을 들은 지 한 달도 안 돼 어느 날 초저녁에 현관문이 거세게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19년 전 떠난 며느리 은주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여길? 기라고 묻기도 전에 은주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영이가 명문대 붙었다면서요. 근데 그 아이, 아버님 손녀도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키웠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손녀를 빼앗고 저를 쫓아내려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온몸이 떨렸어요. 뭐라고? 하영이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제가 소리치자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재훈이 사고 전에 제가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었어요. 그 아이 피가 섞였는지 누가 알아요? 증거 있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 혈육이 틀림없어 라고 외쳤지만 은주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쨌든 이제 하영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명문대생이면 장학금도 많고 도시에서 키우면 더 잘 될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물었습니다. 19년간 손녀 안 찾던 내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은주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가난해서 버렸죠? 근데 이제 하영이가 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집도 제 목이니 내놔요.
아내가 없던 저는 손녀를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손녀가 아플 땐 밤새 간호하고 배고프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였어요.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한 은주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 해숙이 마당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정순이 혼자 애 키우느라 허리 휘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얼굴이 있어. 은주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영이는 제 딸이고 이 집은 제 재산이에요. 며칠 후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은주와 마주쳤습니다. 하영이는 예의 바르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했지만 은주는 건성으로 답하며 기재 엄마 말 잘 들어. 대학 등록금도 내가 낼 테니 할아버지 버리고 나 따라와 라고 했어요. 하영이는 당황하며 저를 봤고 저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 내 손녀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은주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 집 문서 내놔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친권 행사해서 하영이 데려가고 아버님은 쫓아낼 거예요. 며칠간 은주는 집에 눌러앉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하영이 명문대생인데 도시에서 키워야죠. 아버님은 이제 늙었으니 물러나세요 라며 집 문서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 집은 내 아들이랑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뭔데 뺏어 라고 소리쳤지만 은주는 법적으로 제 목이에요. 재혼이 아내였으니까요 라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은주가 제 짐을 마당에 던지며 당장 나가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손녀가 울며 엄마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막았지만 은주는 넌 돈만 알지. 내가 등록금 줄 테니 입 닥쳐라고 윽박질렀어요. 저는 이웃 할머니 해숙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녀를 위해 산 집,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을 잃고 하영이마저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해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마을 사람들도 내 편이야. 싸워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중얼거리자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위험해.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손녀가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집 문서를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해요. 저를 이용해서 대출받고 돈 챙기려는 것 같아요. 하영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더러 친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 혼란스러워요. 저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녀야. 그 누구도 너를 뺏을 수 없어.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지킬게요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손녀의 대학 친구 준호가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준호는 하영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왔어요. 제가 증거를 모을게요 라고 했죠. 손녀와 준호는 은주 몰래 집 안 서류를 뒤졌고 은주가 하영이 명의로 대출을 계획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손녀는 엄마가 저를 돈벌이로만 봐요라며 울었고 준호가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손녀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저와 해숙, 준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싸우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SNS에 우리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명문대 합격생이 할아버지와 집을 잃을 뻔한 실화라는 제목으로 은주의 계획과 증거 사진을 공개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저럴 수 있냐? 할아버지 너무 억울하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어요. 마을 사람들도 정순이 편이다라며 나섰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SNS를 보고 전화로 협박했습니다. 영상 내리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론이 들끓었고 은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사는 변호사 지영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도 SNS 봤어요.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지영님은 은주의 대출 사기 시도와 집 강탈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날, 저는 손녀와 법정에 섰습니다. 은주는 모두 거짓이에요.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라고 울며 주장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손녀가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엄마는 19년간 저를 버렸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판사는 집을 제게 돌려주고 은주에게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까지 제출돼 하영이가 제 아들 혈육임이 확실해졌죠. 재판 후 은주는 잘못했어요 라며 울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손녀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하영이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는 잃지 않을게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 해숙이 달려와 정순아, 이겼다 라며 웃었고 준호도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며 손을 잡았어요. 6개월 후 저와 손녀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마을 모임에 나가고 손녀는 대학에 다니며 저를 자주 찾아옵니다. 은주는 처벌받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어느 날 저녁, 손녀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퇴직 후 5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영이가 말하자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너 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우리 행복만 하면 돼. 창밖으로 보이는 집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퇴직 후 5년, 혹독한 현실을 겪었지만 손녀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